레트로 열풍 얘기하다가 저는 그 어머님이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제일 감사한 부분이 저희 어머니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그러니까 어릴 때 주말의 명화를 봤다 이런 거 말고 부산 살다가 어릴 때 서울 올라왔는데 안 좋게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몇 년간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서 먹고 살았어야 됐어요, 어머니가. 지금은 서울 숲이라고 멋있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성수동 하면 병마장 있고 공장 있고 후진 동네였어요. 아, 그때 그 집을 엄마가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씨. 나도 그런 엄마 가끔 해. 근데 그때 어디냐면 제재개봉관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그때 성수동에는 뚝도극장이 있고 성수극장이 있었어요. 성수극장은 조금 나중에 생겼지만 가게마다 왜 동네 가게마다 영화 포스터를 붙여놓으면 거기서 초대권을 2장을 줘요. 우리 어머니도 당신이 워낙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재미없는 포스터를 붙이게 해주면 초대권을 2장을. 그러면 어머니가 장남인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재 개봉관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영화겠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사운드 오브 뮤직인 거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런 영화인데 근데 이제 일주일마다 영화가 바뀌니까 한 달에 한 2번은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민학교 1, 2, 3, 4학년까지 한 4년이 계속됐어요. 그게 근데 지금 그게 어떤 영화를 봤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받았던 어떤 문화적 세례가 그나마 이 마케팅이나 브랜딩 전략 이런 거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스며 있겠죠. 근데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본 영화 대부예요, 대부. 진짜.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근데 대부가 리마스터링해서 80년대 초반에 재개봉을 했어요. 네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 근데 어머니가 어릴 때 봤던 대부 그때 고3인가 그랬던 것 같아. 어머니가 깜짝 놀랐던 게 재개봉하면서 19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알파치노가 시칠리아에서 그 이태리 그 여자애랑 결혼해서 첫날 밤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첫날 밤에 보내는 장면에서 이렇게 딱 하는데 가슴이 노출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당시에 봤던 때는 그게 없었던 거라. 잘랐죠. 잘랐던 거인가 봐. 그래서 갔는데 고3 아들하고 엄마가 갔는데 그게 나오니까 얼마나 뻘쭘했겠어. 내가 이렇게 뻘쭘했는데 엄마가 자꾸 괜히 당황하셔서 나 때 저거 없었다. 뭐 대부가 이제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본 거고 그래서 사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사적인 방문인데. 예. 어울리지 않지만 영화 감독 하고 싶다는 생각, 영화 감독 하려면 우선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 옛날 배명고등학교, 지금 자동차 시설 안전관리공단 그 건너편에 광무국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재수할 때 버스 타고 가는데 거기 내리면 거기는 동시상영도 아니고 3편을 틀어줄 때가 있어요. 쓰리풀. 네, 그러면 학원 째고 거기서 보는 거예요. 약간 야한 영화 껴있고. 그럼 많이 봤죠. 많이 봤고 얼마나 거기가 양아치 들어오는 극장이냐면 애국가에 브루스를 치는 새끼가 있었어요. 자기 여자친구 나와서. 옛날에는 이 동시개봉하고 그러면 토속 에로 영화가 많았어요. 많죠. 아주 유명한 배우가 방희 씨라고. 그 어릴 때 받았던 그런 문화적 세례가 스며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게 레트로하고 뭔 상관이 있죠? 몰라.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삼행시 레트로 관련 기획회의 하고 흥 소장하고 저하고 둘이 술을 한잔 했어요. 네네. 2월 10일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4개 부문 수상을 했죠. 아, 굉장히 뭉클했어요, 저는. 아우. 그러면서 열패감을 좀 느꼈어요. 왜요? 봉준호 감독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재능이 없다라는 거를 그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버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날 봉준호 감독이 상을 수상하는 거를 뉴스에서 계속 들었죠. 근데 제가 이제 집에 가갖고 마침 저희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저희 딸이 안 자고 있어서 얘를 이제 안고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세미 다큐 같은 게 딱 나오는 걸 보고서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아, 부럽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딸이 빵 하고 우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딸을 넘기고 나서 눈을 마주치고 제가 알았어, 아빠도 영화 만들게.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눈물을 뚝 하고 그치는 거예요. 만드셔야 되겠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흥 소장한테 했는데 아빠도 영화 만들게 했더니 우리 딸이 눈물을 뚝 그치는데 거꾸로 제가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왈칵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티브를 얻어서 요즘 짬날 때마다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영화에 관한, 영화를 사랑하는 3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던져놔야지 내 등짝을 스스로, 네, 등짝을 스스로 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문 감독이 그 어릴 때 뜻을 꺾지 않고 영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봉준호 감독 그거 수상할 때
90년대가 가지는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중문화에서 특히. 그래서 앞으로 복고 마케팅이나 레트로 마케팅 쪽에서는 90년도가 우리 그 컨텐츠 보고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92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문민정부를 표방했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최초의 그 문민정부, 민간 정부가 생긴 거예요. 그게 90년대 초거든요. 그거와 우리 대중문화의 어떤 융성하는 거는 후시적이었죠. 반드시 궤를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80년대 초중반 학번인데 그런 걸 쓸 줄 안 좋아해서 고고장 같은 데를 거의 안 갔어요. 고고장,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이런 데를 거의 안 갔어요. 춤도 잘 못 추고. 그런데 제가 90년대 중반쯤에 업무 관련해서 간 거예요.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그때 제가 정말 놀랬던 건 거의 한 10년 만에 가봤는데 정말 놀랬던 건 우리 어릴 때는 고고장에 가면 팝송만 나왔죠. 신나는 노래는 다 팝이고 브루스 곡만 우리나라 노래예요. 근데 그때 힐탑 호텔 나이트를 갔었어요. 96년? 이랬던데 갔는데 신나는 노래는 다 우리나라 노래고 블루스만 외국 노래인 거야. 이거 재밌다. 그때 우리나라 영화를 방화라고 불렀던 그렇죠. 방화라고 사실 멸칭이죠, 멸칭. 맞습니다. 그랬던 시절에서 달라진 것처럼 그 무슨 얘기냐면 그때 90년대 이때 나왔던 대중문화 관련된 사람들이 그게 꽃을 핀 게 봉준호 감독인 것 같고 그때 시네마 키드로서 막 했던 사람들이 그때 나왔던 감독들 뭐 김지훈 감독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박찬욱 감독도 그렇고 그게 딱 뭐냐면 정치적인 억압이 강하게 되면 뭐 이렇게 단순화시킬 문제는 아닌데 극단적인 저항을 택하는 사람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이 없어요. 그걸 하지 않아요.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거 아는 게 대학교 축제 때 연예인 부른다고 그랬거든요. 저 대학교 저 2학년 1학기 때 공대를 갔지만 그 축제 대동제를 2번 경험했는데 연예인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학교 선배라고 뽀빠이 이상용 부른다는 것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총학생의 능력이 어떤 가수를 부르냐면 섭외 능력이죠. 물론 그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극단적 억압일 때는 극단적인 저항하는 집단은 메인스트림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노래를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든 대중문화든 가요에서는 그런 현실이 반영된 것 조금이라도 반영된 건 금주곡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희은 선생님이 그랬던 거고. 근데 저는 80년대 말에 한영애 선생님의 누구 없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었는데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누군가 깨었다면 나 좀 일으켜줘라고 끝나는데 그 노래를 보면서 저는 어떤 게 느껴졌냐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발전이나 민주주의의 어떤 그 많은 부분을 획득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줄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그걸 촉구하는 매우 세련된 운동적인 성격이 있는 정치적 노래다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건 황영 혼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저의 해석이니까 매우 탁월할 거라 생각해요. 네. 근데 문민정부가 되니까 80년대 말부터 민주화 됐고 그러니 대중문화가 꼭 저항의 뜻을 하는 쪽으로 갈 필요도 없고 현실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적 토대가 90년 우리나라 경제의 꽃이었으니까 그 시점이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왔을 거다. 대중문화 특히 영화 산업이 영화 산업으로서 이제 하다 보니까 다양한 걸 실험할 수 있었던 데라는 거죠. 플란다스 같은 영화가 지금 그거를 찍는다 그러면 아마 투자 못 받았을 거다 저는 생각해요.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게 투자 받았을까? 못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가요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콘서트 7080하고 가요 무대가 얼마나 지나면 통합이 될까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90년대가 서양에서 60년대가 가지는 문화적인 젖줄로서 힘이 우리나라에 90년에 있다. 그러면 지금 90년과 2020년 당분간 하면 40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구매력이 여전하다면 저는 레트로 마케팅의 소재는 많은 부분 90년대에서 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노래도 그렇고 대중예술, 영화 그래서 90년대를 조금 더 조망하고 생각하고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 처음 해본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드라마 쪽은 TVN의 응칠 순서는 이제 응칠이 먼저였지만 응팔까지 김태호 PD도 사실 무한도전에서 그 H.O.T 다시 소환시킨 거고 잭스키스 다시 소환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황영이 볼 때는 우선
뭐 우리 삼행시를 꼭 뭐 마케팅 뭐 이거 하시는 분만 보시는 건 아니지만 90년대에 있던 이 보고를 중에서 남들이 좀 하지 않은 보지 못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한번 다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면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어쨌든 90년대가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보고 같은 시기였고 그리고 레트로 마케팅의 어떤 소재나 그런 걸로 쓰일 때 가장 가능성이 높고 무궁무진한 그런 컨텐츠가 있는 곳이다. 있는 시기였다. 그래서 마케팅이든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90년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인구 구조하고도 맞아가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완전체로 오랜만에 녹화한 삼행시입니다. 오늘 주제가 레트로 마케팅, 레트로 열풍이었는데요.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잘 다루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복귀할 만한 내용은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 얘기는 안 해요. 다음 녹화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녹화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고 끝낼까요? 카트. 뭐 어디 봐야 돼? 여기 봐야지. 짧게. 이거 PPL 한다고 갖고 놓고 한 번도 못 보여줬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나온 책인데요. 끝. 야이씨. 이게 관심 있는 K 마케팅 포럼이라고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마케팅 관련 강의하는 전문 교수님들 17분의 짧은 마케팅을 주제로 한 글입니다. 편하게 읽으시면 좋고요. 저도 한 꼭지 했습니다. 이 책 사시면 그러니까 1+1이 아니라 1+16입니다. 17명의 그 짧은 글인데 마케팅 관심이 있거나 관련된 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갖다 놓고 계속 요 밑에 넣어놨어. 요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